오늘 소개해드릴 랜드마크는 누구나 한 번쯤은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 자유의 여신상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뉴욕항의 리버티 섬에 세워진 거대한 여신상으로 198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만들어진 이유는 프랑스가 1886년에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선물로 제작한 것입니다. 횃불을 치켜든 거대한 여신상으로 정식 명칭은 세계를 밝히는 자유이지만 통상 자유의 여신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1875년에 만들기 시작하여 1884년에 완성되었고 잠시 프랑스 파리에 서 있다가 1885년 배를 통해 미국으로 이송되어 다음에 1886년에 현재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에두아르 드 라블레의 제의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미국과 프랑스의 우정을 기념하는 동상을 만들고자 생각한 것입니다. 에두아르 드 라블레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동상을 만들 작가로 프랑스 출신의 조각가 프레데리코 오기스트 바르톨디를 선정했습니다. 이름이 길어서 이후부터는 바르톨디라고 하겠습니다. 1871년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는 바르톨디는 자유의 여신상에 대한 이미지를 확정하고 1874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를 만나 작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이를 계기로 자유의 여신상을 세우는 일은 미국과 프랑스 사람들 모두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최대의 도시인 뉴욕 맨하탄 바로 앞에 있는 리버티 섬에 세우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 100주년인 1876년 7월 4일에 공개하기로 했죠. 동상은 프랑스에서 만들고 동상을 올려놓을 받침대는 미국에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나라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건설하기로 했는데 당시 프랑스와 미국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모금액은 아주 적었습니다. 모금 운동은 1875년에 시작되었지만 금액이 너무나도 부족했죠.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은 6년이 지난 1881년이 되어서야 겨우 제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르톨디는 실물 크기로 동상을 만들기 전에 4분의 1 크기로 축소된 프로토타입의 동상을 만듭니다. 여러 번 모형을 제작하여 문제점을 해결한 뒤 드디어 본격적인 동상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제작한 자유의 여신상은 1884년에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곧장 미국으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준비하기로 한 받침대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미국 역시 받침대를 국민들의 성금으로 만들기로 했지만 성금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신문사를 운영하던 퓰리처는 자신이 운영하는 더 월드라는 신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모금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 결과 성금이 모여 1885년 자유의 여신상을 올려놓을 별 모양의 받침대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높이 46m, 총무게 225톤에 달하는 거대한 동상은 완성하는 일도 어려웠지만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운반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동상을 효과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300개가 넘는 조각으로 나누었고 기차를 이용하여 프랑스의 항구 도시 루앙으로 운반한 뒤 루앙에서 뉴욕 리버티 섬까지 프랑스 군함을 타고 도착하게 됩니다. 리버티 섬으로 옮겨진 자유의 여신상을 원래 상태로 조립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자유의 여신상 제작은 바르톨디가 했지만 조각상을 세우는 데 기여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파리의 상징 에펠탑을 만든 귀스타브 에펠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전체 무게가 225톤이나 되는 거대한 모습이지만 두께가 2.3mm에 불과합니다. 귀스타브 에펠은 얇은 청동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동상 안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귀스타브 에펠은 자유의 여신상을 지탱하는 철제 구조물을 만든 것을 응용하여 파리의 에펠탑을 만들게 됩니다. 드디어 1886년 10월 28일 성대한 동상 제막식 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높이가 47m인 받침대 위에 46m 높이의 동상이 세워졌고 둘을 합한 전체 높이는 93m였습니다. 별 모양의 받침대 위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에는 무척 다양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오른손에 들고 있는 횃불은 자유의 빛을 상징하고 있고, 왼손에 들고 있는 사각형 책자는 미국 독립선언선을 상징한 것으로 앞면에 1776년 7월 4일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왕관에 달린 7개의 가시는 전 세계 7개의 바다와 대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감싸고 있는 긴 옷은 민주주의를 실행했던 로마 공화국을 상징하고 있으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신상은 쇠사슬을 발로 밟고 있는데, 여신상이 밟고 있는 이 쇠사슬은 노예제도 폐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리로 만들었다면 분명 어두운 갈색이거나 검정색을 띠고 있어야 하는데, 자유의 여신상은 밝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 군함에 실려 대서양을 건너오는 과정에서 바닷바람 때문에 빠르게 산화되어 밝은 녹색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단순히 크고 아름답기만 하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지금처럼 자유의 여신상에 큰 관심이나 시선이 집중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에는 바로 자유와 희망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벽에 있는 다음과 같은 글귀에서 알 수 있죠. 자유를 바라는 그대여, 가난에 찌들어 지친 이여 나에게 오라. 고난에 처해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이여 나에게 오라. 나는 황금의 문가에서 횃불을 들리라. 자유의 여신상은 전쟁으로 가족과 형제를 잃은 사람과 가난과 독재 정권에서 고통받았던 사람,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것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번에 또 다른 랜드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